네,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포도의 개점, 그래도 중요성에 대해서 초보자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도 반드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로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보다 심도 있는 강의는 유료수가 강의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포라는 것은 대표값부터 흩어진 정도로 말합니다. 대표값부터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집중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 정도입니다. 밀집 정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밀집 정도라는 것은 자료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포를 볼 때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어떤 자료에 따라서 큰 격차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삼포가 작다는 것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하나만 뽑아도 용인의 집단군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삼포가 작다면 이 간극이 작다는 거예요. 간극보다는 집중 정도는 거죠. 간극이 작다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하는 거고, 삼포가 작다는 것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격차가 크더라도 실제로 삼포가 작은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있더라도 자료가 실제로 여기에 많이 몰렸다면, 엄청나게 여기에 많이 몰렸다면 삼포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포와 최대값과 최소값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삼포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란 뜻이겠죠. 안정적이라는 것은 자료가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포로 띄느냐, 다시 어떤 분포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첨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얘가 명확하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해당 요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 집단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삼포가 작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분포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기분포는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삼포가 작다는 것은 한 곳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사각형도 해당되는 삼포가 작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밀집 정도로서 어떤다? 신뢰도가,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봅니다. 자료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자료와 비해서 많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 유사한 자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삼포가 작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결과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이 밀집되어 있다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다면 첨도가 높은 것이고, 따라서 자료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료와 신뢰도 높다는 것은 이상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자료의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포가 작은 게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는 정기분포를 따르는 것이 상당히 좀 줄 수 있겠죠. 근데 정기분포가 좋긴 합니다만은 첨도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이렇게 삼포가 작은 것이 더 안정적이다. 현실적으로 밀집 정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포도의 종류를 보시면 범위, 사분의 편차,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변동 계수 등이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좀 설명드릴 건데,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기 때문에 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분위 편차 있습니다. 사분위 편차인데 사분위수가 중요합니다. 사분위수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분위수라는 것은 요 개념을 말하게 되는데 0사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하는데, 이 4사분위라는 사분위수라는 것은 4등분을 나누는 겁니다. 4등분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사분위수라고 하는데, 사분위수는 우선적으로 0사분위가 최소, 4사분위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값, 즉 4사분위에서 0사분위 빼는 게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2사분위,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중앙값과 2사분위수는 동일합니다. 다시요. 중앙값과 2사분위수는 상당히 동일한 값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사분위와 3사분위인데 이게 분석 기법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뭘 계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CS, SPS, 엑셀마다 얘가 다 다릅니다. 분석하는 중앙값까지 2사분위 수까지 똑같은데 1사분위와 3사분위 좀 달라요.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다르는 거 말씀드리는데,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여러분들이 A4지를 4등분으로 접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바로 4등분을 접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다? 반을 먼저 접고 다시 반으로 접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접고 다시 한번 반으로 접으면 내가 1/4분이, 2/4분이, 3/4분이, 4/4분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구하는 방법이 그게 우리는 4/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4등분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료의 처음과 끝을 그냥 단순하게 4등분만 하는 것을 우리는 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4분에서 1/4분위를 빼면 얘를 IQR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3/4분위에서 1/4분위를 빼는 것을 우리는 IQR이라고 합니다. IQR. 그래서 이 IQR을 2로 나누면 얘를 4분위 편차라고 합니다. 이거 뭔다? 우리는 4분위 편차로 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많이 쓰질 않습니다. 왜 많이 안 쓰냐? 25%, 25%, 즉 50%를 해당되는 부분을 차감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감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분위 편차를 쓰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 IQR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상값을 찾을 때 많이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IQR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IQR에서 값을 구하고 이 IQR을 값을 구해서 3/4분위수 값에서 1.5배를 합니다. IQR에 1.5배를 해서 더하면 이거보다 넘어가면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4분에서 마이너스 1.5 IQR을 합니다. IQR을 해서 이걸 빼겠죠. 이거보다 작다면, 이거보다 더 작으면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산치라고도 하고 이상값이라고 봅니다. 이상값. 아웃라이어로 보는 겁니다. 3배수면 3배수보다 하게 되면 초극단값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IQR을 기본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거고 얘를 다시 한번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추후에 유료 강의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VAR 그 다음에 STTEV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요. 얘는 VAR 실습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런 자료가 있다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해당되는 여기서 말하는 VAR이 됩니다. 자, 분산은 여기서 VAR이라고 해서 이거 치시면 분산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STTEV 표준 편차는 STTEV라고 합니다. STTEV 라는 함수를 써서 이거를 표준 편차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오차라는 것은 루트 n분의 s 표준 편차를 나눈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 n의 s 다시 루트 n의 s가 되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n수가 많아진다면 어떤다? 우리는 대표값의 대표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n수를 늘리고 표준 편차 즉 s를 줄인다면 이 자료들이 대표값이 로서 적당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료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값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평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포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표준 오차는 자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 이 극단값이 있더라도 대표값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중될 수가 있으므로 표준 편차, 표준 오차라는 것은 표준 편차가 작고 루트 n을 늘리게 된다면 이 값이 작다면 작아진다면 우리는 대표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거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변동계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균분의 표준편차. 다시 뭐라고? 평균분의 표준편차인데, 일반적으로 3포는 분산과 표준편차 같은 경우는 단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만약 얘가 기준이 센티미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센티미터인데 미터라고 고치면 해당 단위들이 달라지겠죠. 단위들이 달라지는데 해당하는 요 값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표준편차나 중앙값, 평균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 서로 간의 기준이 다를 경우는 해당되는 3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편차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우리는 변동계수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평균분의 표준편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분의 표준편차를 적용해서 우리는 CV라고 해서 변동계수, 변이계수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변동계수, 변이계수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한 정답은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0.5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좀 분포가 좀 넓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분산을 작은 집단끼리 묶어서 분석을 하셔야 어떻다? 우리는 대표성, 이 자료의 몇 개를 가지고도 이 집단군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포가 작은 집단끼리 한번 묶는 것들도 하나의 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포도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되는 최대값, 최소값, 다시 말해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다시 순서가 있어야 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는 것은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으로 접으면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반을 접습니다. 그러면 1, 4분위, 3, 4분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 4분에서 1, 4분위 빼면 얘 4분위가 범위, 그래서 IQR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를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얘가 4분위가 편차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선실적으로 4분위 편차를 그렇게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해당 부분을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대표값은 기본적으로 평균, 그 다음에 3포도는 일반적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3포를 보는 이유는 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보고, 너무 퍼져 있다면 집단을 좀 나눠서 재그룹을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해당하는 집단을 예상해서 모집단을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3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